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사적인 담소를 나눈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또 헛발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이 헛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헤드라인 멘트로 압축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잠시 후 본 뉴스에서 고민정의 두뇌 상태와 정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남편께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책을 썼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네티즌들은 칼을 허리에 차야지 왜 목에 차냐? 조국이 목은 그렇게 튼튼한 것이냐? 아니면 칼이 과일 깎는 과도처럼 작은 칼인 것이냐? 라는 반응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6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도 어느덧 중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따로 면담한 것에 대해 취재와 무관하다고 설명한 가운데 고민정이가 글쎄 영상이나 녹음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자가 나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여기다 대고 영상이나 녹음 자료를 공개하라니요. 이건 마치 나 백종원 씨한테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요리는 하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만 들으면서 배웠다? 라고 했더니 여기다 대고 백종원 씨한테 배우면서 끓인 김치찌개 가져와봐.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의 비판은 잠시 후 더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이 아줌마는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원래 알던 사이라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라던데 라고 진행자가 묻자 사적인 대화를 나눈 모든 것에 대해서 혹시 영상이라든지 녹음된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겠냐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되묻자 고민정은 대통령이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냐며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랬다. 대통령의 24시간은 모두 다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단독 기사 뭐 이렇게 뭐 공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알던 사이라서 사적인 대화 나눴다 뭐 이런 취지던 것 같던데. 그러면 사적인 대화를 나눈 모든 것에 대해서 혹시 영상이라든지 녹음된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시면 되죠. 아이고 뭐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대통령의 24시간은 모두 다 공적인 영역이다. 네. 고민정은 또 더더군다나 전용기 안에서의 일은 더더군다나 공적인 일이라며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 대통령의 그 공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용기 안에서의 일은요. 더더군다나 공적인 일입니다.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 대통령의 그 공간에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나 그냥 전용기 많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탔습니다. 네. 더더군다나를 2번이나 연거푸 사용한 고민정아, 너는 더더군다나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주제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더군다나 펼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고민정 너는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 더더군다나 문재인의 그 공간에 한 번도 못 들어가서 아직도 한이 맺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문재인이 해외 나갈 때 전용기 옆좌석에 너는 안 태워주고 김정숙만 앉게 해서 섭섭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뭐냐고요. 고민정 너는 그럼 임종석 발언에 의하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혔다던데 문재인의 숨결을 익힐 때 그 순간 영상이라든지 문재인의 숨소리를 녹음한 자료 같은 게 존재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정도 아마 황당할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말들을 바로 고민정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뻔질르하게 하지 말고 김정숙 옷값이나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민정의 헛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기자들을 면담한 전용기 내 공간에 대해 아무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방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언론인 2명만 특정해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출입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자단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저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고 고민부터 하고 말하는 것을 포기한 인간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인 2명만 특정해서 불렀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자단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저는 언론이길 포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응도 궁금하고. 그 기자들을 언론인으로서 불러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사적인 친분으로 불러 형 동생처럼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데 고민정은 왜 자꾸 언론인 2명만 특정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고민정, 너야말로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기자단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니. 그러는 고민정 너는 이미 고민하고 말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민정 너도 대통령과 같은 공적인 인물로서 너의 24시간을 모두 녹취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길 바랍니다. 세월호 해상사고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위 보고라며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허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당시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송한 이메일 보고,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